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우리가 4주째 이 장애인 복지론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돼 있어요. 상당히 지금 오래가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이때 특히 또 이 비대면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가르치는 우리 교수나 또 배우는 학생이나 서로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분명히 쫓겨서 도망갈 겁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또 강의실에서 즐겁게 만나볼 것을 기대하면서 4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해봅니다. 이번에는 이제 장애 범주와 유형별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는 주요 학습 문제가 뭐가 나와 있냐면은 우리나라 장애 범주는 어떻게 되는가? 범주, 카테고리,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고 또 두 번째 장애 유형별 그 현황과 원인이 있고 또 특성, 장애 특성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차시에 배워야 될 주요 학습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우선 첫 번째,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 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학생들 그 질의나 여러 가지 문자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은 NCS 과정이기 때문에 요 부교재 그 신종 출판사에서 나온 이 부교재 요것도 준비를 해서 학습을 해야 되고 또 아울러서 중요한 학습 모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제본해가지고 가면 보라고. 그러니까 같이 차시에 맞춰가지고 학습 모듈도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이 상당히 짧고 또 대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원활한 이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여건이 지금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엑기스를 골라내는 그런 마음으로 학습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거기 무궁무진한 학습 장입니다. 보고입니다. 장애인 복지론 치면은 쫙 나오니까 거기 활용해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선 도저히 안 되는 지금 형편이니까 그 인터넷 통해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 장애인의 종류 어디에 관련법이 장애인의 그 종류 관련법은 장애인 복지법이죠.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를 보게 되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서 나눌 수 있어요. 그 신체적 장애에서도 우리가 여기 교재에 나와 있듯이 외부 신체 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외부상으로, 외형적으로. 또 내부 기관 장애가 있어요. 속에 있는 거 장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렇게 있고 또 정신적 장애로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발달장애, 정신장애 이렇게 장애에 대한 범주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룹 또는 카테고리 영역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기 쉬운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나오는 신체적 장애가 딱 장애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신체적 장애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 장애는 뭐예요? 불편을 먼저 호소할 수밖에 없고 불편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데 두 다리로 걷기가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장애잖아요. 우리는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세수도 할 수 있고 다 해 손으로.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임도 해 손으로. 손가락 정상이면. 그러나 이 부분에 수지나 팔 이런 데 장애가 있으면 어렵겠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함을 느낀다. 장애라 그랬죠. 첫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외부 신체 기능 장애로 첫 번째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장애. 지체. 팔, 다리, 몸통. 지체라 그래요. 지체장애. 아까 얘기했듯이 팔이 없어. 한쪽 팔만 없는 장애인도 있고 또 두 어깨 이하가 또 없어. 또 힘들어요, 상당히. 그러고 다리도 발가락이 없는 장애도 있고 발목이 또 절단된 분도 있고 발목 이하가 또 절단되고 또 이 대퇴부 이하도 절단되고 몸통만 있는 그런 분도 있고 장애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고 또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고통의 연속이지. 고통의 연속.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배우는 우리나라 장애의 범주다 하면은 외부 신체 기능 장애를 떠오른다. 처음이 지체장애다. 팔, 다리, 몸통의 불편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장애 유형에서 봤을 때 뇌병변 장애. 뇌병변 장애가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로 인해 가지고 뇌 기능, 뇌 신경 쪽에 장애가 있어 가지고 그 신경줄이 연결된 부분이 다 있어요. 손, 팔도 연결되고 다리, 허리 다 이렇게 신경계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한 뇌로 인해서 장애로 인해서 신경계가 다 변형을 일으켜요. 어렵죠. 뇌병변 장애. 우리가 아까 지체장애에서 팔, 다리, 몸통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고 또 유전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선천적인 게 유전적이고 그러니까 메디칼 의료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선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이제 사고죠. 액시던트. 또 자동차 사고. 또 기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있어요. 꼭 자동차 사고만 있는 건가요? 비행기, 기차, 배, 또 걸어다니다가도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이 후천적에서 의료적인, 의학적인 사고, 의학적인 팩터, 요인으로 인해서 하는 게 질환 중에서 고혈압과 당뇨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응? 고혈압, 응? 고혈압 뭐예요? 수축기 혈압 120, 이완기 혈압 80, 120에 80. 이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심장에 부담을 느끼게 되죠. 혈압이 높아서. 그래서 결국에 뇌로 이 심장에서 올라가야 될 충분한 혈류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 가지고 뇌 세포가 죽어. 괴사. 이런 문제가 보면 뇌병변이 생기잖아요. 그걸 인해 가지고 신경계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 뇌병변 장애. 보통 말하는 우리가 중풍도 여기 넓은 의미에서 들어가고 고혈압 또 당뇨병 합병증으로 신경계가 다 망가져요. 고혈압과 당뇨는 다 마찬가지로 혈관, 혈액, 이 블러드, 피의 문제예요. 피가 얼마만큼 깨끗하느냐, 얼마만큼 정상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당뇨의 합병증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눈에 나타나죠. 눈. 또 어디에 나타나요? 이 심장에서 우리 몸 끝에 그 미세혈관, 모세혈관이라죠. 그 미세혈관까지 혈류가 원활하게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발 밑에 끝에까지는 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피가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연세가 되시고 당뇨가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합병증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다. 그 막히는 거예요. 거기가 혈류가 안 통하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가? 세포들이 죽는 거예요. 피가 와야죠. 피는 뭐예요? 우리의 아군이지. 전투에서 아군의 증원이 돼야지 적군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지. 아군이 안 와. 숫자도 모자라, 군수 물자도 없어. 그럼 적군에 의해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가락도 절단하는 문제, 발목도 절단, 무릎이야도 절단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꼭 사고로만 장애인 되나요? 의료적 그 리스크 팩터, 고혈압 당뇨의 그 리스크 팩터에 의해서 또 장애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또 시각장애를 들 수가 있죠. 시각장애. 시각장애 하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신봉사 얘기 나오죠. 신봉사 얘기 나오는데 시각, 눈 안 보여요. 근데 이게 갑자기 눈이 샥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시력을 상실해 나갑니다. 거기에 그 원인이 팩터가 주요 그 리스크 팩터 요인이 많아요. 당뇨가 있어가지고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고, 녹내장, 또 포도막염이라고 또 있어요. 녹내장도 있고, 각막에 또 질환도 있고, 황반변성 등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안과적인 질환들이 많이 있어요. 시각장애를 앞당기는 요인들이 됩니다. 또 우리가 외부 신체 기능은 바로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청각장애가 있고요.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청각장애니까 청각장애입니다. 청각장애라 귀가 들리지가 않아요. 청각장애 있는 분들 다 보통 연세 드시면 청력이 약화돼가지고 다 거의 다 어르신들 모를게요. 여기다가 보청기를 끼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외부 신체 기능 장애로서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언어 장애를 들 수 있어요. 언어 장애 말이 안 돼요. 또 안면 장애, 얼굴 부분에 안면 장애가 있습니다. 얼굴 부분에 안면 장애가 있어요. 안면 장애가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내부 기관 장애로는 이제 우선 신장, 콩팥이에요. 신장 장애, 심장 장애, 장루 요루 장애. 요루는 뭐예요? 소변 주머니 밖으로 빼죠. 장루는 대변 주머니 밖으로 뺍니다. 또 간 장애, 간 질환이라는 간 장애가 있고, 또 호흡기 장애가 있습니다. 요즘 무섭죠? 호흡기 질환.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코로나19잖아요. 결국에 이게 호흡기 바이러스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사망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 무섭고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WHO가 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어요, 지금. 곧 승전보가 울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뇌전증 장애, 내부에, 뇌 속에 뇌세포에 있는 뇌전증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우리가 정신적 장애에서 발달 장애가 있죠. 거기는 지적 장애가 있고 자폐성 장애가 있고, 정신 장애는 또 정신 장애가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장애 유형별 1이 있고 장애 유형별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통계가 2017년 자료니까 참고로 해서 저희 합계 추산 인원들이 쭉 나오는데, 쭉 보시면 나와요. 이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또 뇌병변, 자폐성, 정신, 또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 정도 숫자가 되느냐, 우리나라 유형별로 쭉 나온 겁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가 딱 들어가면은 외부 신체 장애에서 첫 번째가 지체 장애죠. 지체 장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 자료에요. 현황이 있죠. 쭉 나오고, 모든 장애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장애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게 바로 지체 장애입니다. 팔, 다리, 몸통의 어려움입니다. 원인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천성 기형이 있고, 출생 시 각종 손상, 감염 중독, 각종 질환에 의한 손상, 또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가 있고, 또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외상 등이 다 원인으로 들 수 있고요.
후천적 원인인 사고와 질환이 장애인의 대부분을 차요. 선천적이 더 많아요? 후천성이 더 많아요. 현대사를 살아가면서 지금은 후천적으로 사고에 많이 노출돼 있어가지고 후천적 요인이 더 심하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체장애. 여기다가 우리가 질의와 응답 거기에다가 우리가 게시판에 URL을 다 참고해서 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나는 학생들 가급적이면 한번 URL도 링크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면은 실감나는 학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체장애의 특성은 뭐예요? 우리가 지체장애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죠. 상당히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통된 특성이 없어요. 딱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걸 구별할 수는 없어요. 유아기 때 탐색 활동에 제한이 오고요. 또 학령기 경험 부족을 유발시켜서 학업 부전 상태가 나요. 그리고 학습 장애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사춘기를 포함한 청년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의 신체나 운동에 대한 열등감이 나오고 또 욕구불만, 열등감, 사회적 미성숙 등 개인에 따라서 독특한 특성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척수 손상의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 부수적 사항인 욕창관리 또는 방광관리, 장관리, 호흡기관리, 성기능관리 등 같은 신체 내적 합병증 관리가 특히 필요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체장애 마찬가지로 저희가 URL을 걸어놨으니까 단편영화 의뢰 로맨스를 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뇌병변 장애. 뇌병변 장애는 이제 아까 통계 자료에 나왔던 거고요. 이 원인이 뭐예요? 출산 전 산모의 풍진, 약물 중독, 가스 중독, 혈액형 부조화 등 뭐 다양하죠. 원인이야. 그런 것으로 인한 것이 있고, 출산 시 난산으로 인해서 아기가 태중에서 이 산소 결핍증에 빠집니다. 그런 경우에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상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바로 뇌병변 장애에 다이렉트로 노출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출산 전이고요. 후천적 원인으로서는 질환이 사고보다 훨씬 많아요. 이 뇌병변 장애는. 그래서 특히 심혈관 질환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더라도 45세 이후에 이 뇌병변 장애가 급증하는데 주로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고혈압, 중풍, 뇌졸중하고도 특별히 연관이 많다. 특성은 지적장애와 시각장애, 언어장애와 청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뇌병변장애까지. 이것도 이렇게 URL을 걸어놨으니까 반드시 들어가서 보시면은 폭넓고 깊이 있는 학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 보겠습니다. 그 현황과 원인도 지체장애와 마찬가지로 2017년 통계를 현황은 꼭 참고를 하시고 그 원인은 시각장애 원인이지 원인은 이제 녹내장, 백내장, 또 트라코마, 포도막염, 망막박리, 망막색소 변성, 바이러스 질환 등의 질병과 이물 침입, 화상, 화학성 외상, 찰상, 분만 외상 등의 외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 원인은 주로 외부에서 그 침입해 오는 병균 등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외에 이제 영양 결핍 또 약물 중독으로 시각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드물게 유전성 질환이 있어요. 유전성 질환이나 심리적 원인으로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발생을 합니다.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원인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시각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URL에 보면은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라고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 시각장애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해야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들어가서 같이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시각장애의 특성은 뭘까요? 시각장애인 상당수가 이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광각이 있거나 희미하게 색깔을 구분할 수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정도의 잔존 시각 기능을 이용해서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상의 어려움이 있고 신체적 불안전성에서는 심리적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의 특성이기도 하는 얘기죠. 여기도 보면은 여기 URL 걸어놓은 게 있죠.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색깔을 설명하는 그 방법,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색깔 설명하기 있으니까 항상 시각장애인에게 질문 또 그 시각장애인이 그러니까 반응하는 말, 생각, 느낌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색깔 설명하기를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검정 색깔이 뭔지, 파란 색깔이 뭔지, 빨간 색깔이 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전맹 시각 장애인에게 색깔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바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슴이 예를 들어서 분하다 뭐 이럴 때 그냥 성질이 짜증이 나고 열받는다 막 이럴 때 어떤 색깔일까요? 우리가 보통 불 같다, 짜증 난다, 지글지글 끓는다. 어떤 색깔 떠올려야 돼요? 보통 말하는 빨간 색깔을 떠올려줘요. 빨간 색깔. 그러니까 빨간 색깔을 설명해 줄 때 불 같은 성격, 화나, 뜨거워, 뭐 이런 거, 촉각, 뭐 느끼는 거를 시각으로 연결시켜주는 이렇게 하나 과정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